자, 세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 참, 이 사람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너무 수준이 진짜 수준이 웃겨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이런 사람들이 광주 시장도 해먹었고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에 있는 언론인으로 1등을 했어요. 그 이름 윤장현, 손석희. 자, 세 번 주제입니다. 이런 자들이 한국의 넘버원이었나? 손석희, 윤장현의 클라스.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여러분 보면은요, 이 손석희가요, 그동안에 이제 뭐 조지분한테 1,000,000원을 붙여줬다고 자기네 회사의 뭐 기수 대표들을 자기가 보자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석희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김웅이라는 사람이,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김웅이 뒤에는 삼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서 내가 1,000,000원을 붙여줬다. 왜? 삼성에서 내 뒷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게 이제 손석희가 이제 그 사내에 이제 밝힌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와, 진짜 이런 사람이 그 언론계에서 35년을 있었다는 것도 참, 저도 참 창피합니다. 근데 손석희가 이 어떻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는 게요. 일단 손석희는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언론계의 후배들한테도 이 와중에 사기를 쳤어요. 거짓말을 했고요. 첫째, 손석희, 삼성 미전실에서 손석희를 뒷조사를 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왜? 삼성 미전실은요, 손석희가 그 뭐 자기 뒷조사를 했다고 할 때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삼성 미전실은요. 즉 해체가 된 거예요. 하도 난리를 쳐갖고 그 뭐 장충기 뭐 이런 사람들 해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석희는 일단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은요, 기본이 팩트 체크인데, 이 사람 아나운서 출신이어서 그런지 참 감성적으로 뭐 그거야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손석희의 후배들은 기자였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 기자들이 손석희한테 오만 덧전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두 번째, 손석희가 또 뭐라고 했느냐, 1,000,000원을 보냈다고 했어요. 근데 저도 들은 걸로는 2,000,000원으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말로 1,000,000원을 보냈다니까 1,000,000원이 맞나? 저도 그렇게 어저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2,000,000원을 보낸 게 이게 팩트입니다. 자, 여러분, 조주빈이가 김웅이 삼성의 사주를 받아서 당신을 살해하려고 하고 당신 가족이 위험하다. 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손석희가 믿고서 2,000,000원을 보냈다. 그러면 손석희는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00,000원을 보냈는데, 결국 손석희는 돈만 날리고요, 이 증거를 확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석희 말을 다 믿어준다고 해요. 그래도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석희는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기가 2,000,000원을 보낼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경찰한테 신고부터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000,000원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손석희는요, 사기 당한 거에서라도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돼.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손석희는 조지빈한테 결국은 말하자면 당한 거예요. 엮인 겁니다. 조주빈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 차를 과천 주차장에서 내가 당신 차를 찍은 사진을 다 갖고 있다 이러면서 조작된 걸 보니까 손석희가 어마뜨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 넘버를 공익요원이라는 이 악마 같은, 정말 양아치 악마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감방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해서 그거를 조작을 해갖고, 그거는 컴퓨터로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러면서 손석희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금방 낼 수가 있죠. 손석희는요, 엄청난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진만 보고서도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2,000,000원 그냥 쏘아준 거죠. 그러니까 손석희가요, 굉장히 돈이 많았나 봐요. 뭐 상명여대에서도요, 그 뭐
여학생들하고 여대생들하고 이렇게 사고를 치고 뭐 미투에 걸려가지고 그때 이 말하자면 JTBC 자기가 맨날 욕하던 JTBC 종편으로 갈 때 그때 이적금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손석희 연봉이요 뭐 이 나영수만큼은 못하더라도 뭐 10억 뭐 이렇게 되고요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돈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드러난 거지 더 드러난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숨겨놓은 게. 그러니까 2천만 원씩 이렇게 눈먼 돈 막 쏘아줬으니 제가 보기에는 여러 사람한테 쏘아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석희는 정말 그날 과천 주차장에서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석희는요 이런 협박에 시달리면서 계속 이렇게 완전히 땅에 떨어진 추락한 모습으로 이제 자기의 언론 생활을 마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언론인이었다고 볼 수가 없죠. 네. 네. 이찬보물 멤버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려우실 텐데. 네. 자, 이 손석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일단, 대한민국 사회의 이 현상을 보면은요. 청와대도 그렇고, 뭐, 유은혜에다가, 김현미에다가, 온갖 사람들을 보면은 홍남기에다가, 지금 청와대는요, 정말 삼류, 사류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류, 사류들을 또 만들어준 게 또 누굽니까? 바로 또 손석희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손석희와 그 삼류들, 이거는 그들의 일종의 커넥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공식적으로 말아먹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손석희라는 사람을 10년 동안 한국의 넘버원 언론인으로 했다는 거.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여러 가지 손석희의 그 허상이 이 벗겨지지 않고 이렇게 가능했던 거.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베일을 쓰고 있으면은요. 그 실체를 몰라요. 손석희는 베일을 쓰고 있죠. 손석희의 주변에 있었던 작가들, 이 서포터들이 손석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 작가들이라든가 이 서포터들은 왜 손석희였을까? 자기네들이 어디서 이런 대우를 못 받은 거죠. 그리고 손석희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손석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내가 말하는 그대로 토시도 안 흘리고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손석희를 말하자면 꼭두각시처럼 이용한다. 이러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졌을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윤여정 씨가 그 손석희 뉴스룸에 나와서 아주 돌직구를 흘렸죠. 손석희가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손석희의 질문을 보면 참 이 어벌벌합니다. 질문을 그렇게 길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앵커 또는 인터뷰의 최고의 그 인터뷰의 최고의 자질은 뭐냐? 질문을 짧게 하고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최고의 인터뷰입니다. 근데 손석희는 지가 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그때 듣다 못해서 뭐라고 했느냐? 손석희 씨가 하는 뭐 끝나고 하는 브리핑 직접 쓰는 거예요. 이러니까 손석희가 너무너무 당황을 해갖고 어쩔 줄 몰랐죠. 그게 다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손석희는 재현하는 재현 배우였던 겁니다. 삼류 재현 배우였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이 삼류 재현 배우한테 이렇게 놀아놨다는 거, 10년 동안 놀아놨다는 거. 저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나는 뭐가 잘못됐나? 나는 왜 이렇게 속기 쉬운 대상이었는가? 나는 왜 이런 조작과 나는 왜 이런 세뇌에 아주 만만한 대상이었는가를 전 반성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 귀에, 내 입맛에 쓰더라도 이거는 정말 진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고 들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정두원님 조작이다.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조작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요. 또 두 번째는 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웃긴 게 이 사람도 또 송금을 하고 또 손석희 이 방송에 출연해준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 뭐 2,500만 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 너무 웃긴 사람이에요. 조주빈한테 뭐 최 뭐라고 하는 이 조주빈한테 속아가지고 캠코 사장도 시켜달라고. 아 진짜 이 사람 너무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캠코 사장이라는 거는 적어도 경제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밖에 안 한 사람인데 뭘 한다고. 하긴 자기가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 하다가 광주시장을 그것도 재선까지 했으니 얼마나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권양숙한테 4억 2천만 원을 쏘준 거라든가, 또 이거 못지않게 이 사람이 조주빈이 같은 최모라는 뭐 실세 있는 사람에게, 뭐 청와대에 연이 닿는 사람에게 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돈을 쏴준 거라든가. 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렇게 돈을 쏴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첫째, 세상을 아주 우습게 봐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거는 권력에 의해서, 권력의 사슬, 권력의 커넥션에 의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윤장현이라는 사람이 광주시장을 하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웃기는 인사를 많이 했을 거며, 또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 짓을 많이 했겠는가를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돈만 주면은 없던 자리도 생긴다 하면은 이 사람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뇌물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 먹어본 사람이 먹입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아본 사람이 뇌물을 줍니다. 왜? 뇌물의 힘을 알기 때문에, 뇌물의 효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인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장현이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뇌물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줄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요, 누구한테 뇌물 줘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는다는 건요, 여의도에서도 다 그랬지만은 준 사람은 반드시 줬다고 얘기합니다. 받은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윤장현이가 시민운동 하면서 광주 시장을 재임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황당하게 2,500만 원, 4억 2천만 원 쏘아줬겠습니까? 결국은 공천 또 받으려고 쏘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권양숙이한테 4억 2천을 주면은, 말하자면은 나는 공천을 반드시 받는다, 이런 계산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양숙이 목소리를 흉내낸 저음의, 그것도 여자에게 이렇게 홀가닥 4억 2천을 해준 인간이면은 얼마나 그동안 여러분 황당한 돈을 받았겠습니까? 자, 손석희하고 윤장현,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들은 걸로 이렇게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볼 때 이 서로 보이스피싱 당하고 뭐 1,500 쏘아주고 2,500 쏘아주고 또 2천만 원 쏘아주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나 보이스피싱 당합니까? 아무나 뇌물 줍니까? 아무나. 그리고 손석희 나이가 65이에요. 윤장현이 거의 70 넘었죠. 자, 이런 사람들이 24살 난 조주빈이한테 이렇게 돈을 뜯긴다는 거,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한때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영향력의 언론인이었고 광주시장이었고 이런 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자, 저지른 거는 저들인데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4.15 총선에서 부끄러움이 우리의 몫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먹 꼭 쥐고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